네, 2023 더벨 블록체인 포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를 대표하는 세 분의 굉장히 좋은 발표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통 질문을 세 분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뭐 웹3 굉장히 멋진 그 어떤 산업이고 작년에 특히 뭐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식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과연 이제 언제 좀 돌아올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각자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보성 팀장님부터 해볼까요? 네, 아까 발표에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장이 침체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침체됐다라는 거는 좀 가격에 뭔가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어서 침체됐다라고 시장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 서비스를 만드는 곳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제는 좀 더 뭔가 본질적에 집중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에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침체되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그런 곳에 좀 굴하지 않고 일단은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이 되게 좋았을 때는 프로젝트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다 모두 환호하고 이런 것들이 강했었는데 그런 좀 이러한 빙하기나 언터 기간에 좀 더 많은 게임들을 좀 의미 있게 개발한다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 게임 개발, 기존의 웹2 시장에서 게임 개발 시기를 고려하게 되면은 게임 시장에서 2, 3년 뒤에는 더 좋은 게임과 더 멋진 게임으로 좀 웹3에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P&O, 뭐 P&E가 아닌 또 다른 좀 사업 모델과 그런 좀 정신으로 웹3 시장이 좀 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년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게임 개발하는 시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게임 개발이 아니라 일단은 기존의 게임 회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웹2 게임에서 계속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규 게임 개발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게임을 가지고 더 좋은 모델을 만약에 서비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좀 더 빠른 시간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AA 게임들이 이제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2, 3년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면은 그런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의 김종승 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결국은 그 웹3 시장이 이제 지금 형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매크로한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완화돼야만이 사실은 시장에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그 자금이 투자로 집행이 되고 실제 여러 기업들에서 본격적으로 웹3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텐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서비스가 어떤 조건이 이제 돼야 되냐인데 실제 꼭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냐 또는 토큰이냐 NFT가 꼭 필요한 서비스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웹3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지향하는 가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한 그런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생태계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략적인 시점이 사실 뭐 이제 시청자들은 또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자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기조 완화와 맞물려 있고, 근데 실제 서비스의 등장은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는 더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서비스가 등장하는 시점은 뭐 앞으로 이제 몇 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럼 몇 년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스티브 김 디렉터님. 네, 아마 일반의 유저들이 가장 첫 번째 웹3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거래소에서 이제 지갑을 생성하고 거기서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었던 기존의 유저들에서 조금 더 다양한 많은 메서드 옵션으로 신규 유저를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의 자체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재는 기존 그 규제 부재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미카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국내 가상자산법 등 이런 규제들에 도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신뢰와 투명성이 장려가 된다면 새로운 유저들이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이제 유저들이 신규로 가입이 되는 게 느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도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실제 서비스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앞에 두 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몇 년, 한 2,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일 먼저 그 유저 어답션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는 게임 쪽일 것 같습니다. 인텔라 X를 포함해서 많은 국내외 좋은 웹2 게임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해오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근시일 내에 이제 좋은 양질의 그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많은 유저들이 웹3로 참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미 뭐 게임이 또 주도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세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다음 웹3 사이클이 오게 되면 어떤 기술들이 좀 주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을 들었나요? 그래서 디렉터님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게임 쪽 산업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런칭 혹은 발표를 하지 않은 게임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회사들이 웹2의 게임 회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게임들이 웹3로 정확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기술도 상당히 재밌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상의 세계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상의 자산이 필요한 어떤 혹은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가상 자산에 대한 니즈와 그리고 활용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님 게임 빼고 생각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김정수 팀장님. 네. 앞서 이제 발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그 서비스 생태계 유망한 건 저는 세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소셜 미디어, 하나는 게임, 그리고 NFT인데 실제 이때 소셜 미디어는 앞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제일 그 큰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스레드라는 서비스가 나와서 지금은 잠깐 이제 인기가 시들하긴 하지만 이제 기존에 SN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인 거고 게임은 뭐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NFT는 그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고객 관계 이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멤버십들을 잘 디자인하고 지속적인 어떤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NFT를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큰의 사용 가치도 이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멤버십 어떤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서비스가 조금 더 확산되고 이제 대기업들이 결국은 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지 이 웹3 시장도 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 영역이 가장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게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게임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너무 게임만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게임이 웹3에 좀 가장 좀 어울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본질적으로 재미라는 이용자를 좀 사용자들한테 좀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뭐 AI, NFT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기술들이 다 게임으로 뭔가 접목시킬 수 있어서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게임이라는 섹터를 좀 더 많이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FT가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뭐 다오나 이런 것들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소비자가 NFT를 어떤 것을 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NFT를 구매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의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게임단에서 예전부터 AI 관련해서 연구했던 거는 이제 몬스터, 그러니까 오프체인에서 몬스터를 조금 더 계속 이용자들 밸런스를 수정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과 뭐 NFT를 예를 들어 접목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A라는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AI에 최적화된 좀 더 고난이도 몬스터를 좀 더 만나서 처치할 수 있고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집중적으로 좀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다음 섹터로 좀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좀 잘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 산업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게임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섹터를 빠르게 캐치해서 좀 게임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블록체인 게임을 하더라도 지금 이미 지금 메인넷을 만드신 거죠? 아니, 메인넷은 저희는 아직 메인넷은 아니시고. 네. 그러면 어쨌든 그 게임이 나오고 그리고 또 NFT도 연관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디파이도 관련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요소 기술들을 모아서 어쨌든 유저들이 가장 많이 좀 쓸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은 이제 게임일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세 분께 각 회사와 관련된 현안들 위주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SK텔레콤에 드리겠습니다. 이 지갑은 언제 나오는 거죠? 미정입니다. 미정입니까? 네,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목표로. 네, 네. 그 사실 이제 시중에 지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뭐 SKT만의 지갑이라면 다를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 기능은 다 동일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희는 좀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큐리티 측면, 예를 들면 이제 키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입할 때 이제 KYC를 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어떤 가상자산 지갑의 성격보다는 새로운 대앱들이 이제 쉽게 온보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뎁 생태계에 좀 더 초점을 둔 형태의 지갑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기본 기능은 이제 동일하겠지만 앞으로 진화하는 방향은 다수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새로 서비스를 출시할 때 어떤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이 지갑에 쉽게 온보딩하고 또 지갑의 생태계와 결합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모든 유저가 KYC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그러면 좀 건전한 서비스들 어떤 뭐 열실 수도 있겠네요. 요새 그 미국에서 퍼미션드 디파이 이런 게 뭐 유행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디파이도 뭐 KYC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갑이 저희는 한 사람이 이제 하나의 지갑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이고, 어드레스는 생성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지갑만 사용할 수 있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게 그래야만 향후에 어떤 제도권 서비스하고 결합할 때도 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래도 또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대신 질문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대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적절히 끊어주시고요. 그 지갑 외에 SKT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웹3 사업은 혹시 없을까요? 다양하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시장 탐색 중이지 본격적으로 이걸 위해서 다 모든 자원을 집중한다, 이런 현재 의사결정 단계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2, 3년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들이 계속 쌓일 거고, 그 중에 이제 집중해야 될 영역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NFT 이제 베타 버전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기회들을 이제 탐색을 했고, 좀 더 이제 근본이 되는 서비스로 좀 더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시도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탐색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TV 광고 보면 SKT가 AI를 굉장히 강조하던데,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웹3 사업에도 뭔가 AI가 접목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보성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올 네오이즈 게임들이 전부 다 인텔라 X가 다 온보딩 되는 건가요? 그 네오이즈의 전체 라인업이 다 들어가진 않고요.
왜냐면은 이제 네오지라는 회사는 기존의 웹2에도 집중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 웹3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라인업은 모두 들어가진 않고 현재 내부적으로 확정된 라인업은 일단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지에 있는 게임은 인텔라 X에 독점적으로 일단 온보딩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사들의 게임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최근에 그 그랜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글로벌로 이제 개발사들을 좀 뭔가 도와주는 개발을 도와주고 개발 온보딩하는데 같이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해외 글로벌 게임 회사들의 한 200~300개 정도 좀 접수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좋은 게임들이 있으면 계속 온보딩을 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플레이 앤 온 개념이 되게 좋았는데요. 네, 이 아이템을 사실 옛날부터 아이템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뭐 주고받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이템 거래까지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쵸. 이게 사실 그게 좀 가장 논쟁이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게임이 종료되면 사실 아이템도 그냥 무쓸모가 됐었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건 어쨌든 온체인의 데이터가 계속 남아 있고 하나의 게임이 종료되더라도 지금 게임사들이 보고 있는 게 여기서 종료된 아이템을 뭐 B라는 게임, 뭐 C라는 게임 여러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적으로 이제 중앙화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고 그게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생태계 게임에 널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로 좀 전환됐다 이렇게 좀 가장 큰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앙화된 뭔가 중앙 집권에 대한 그런 생태계였다면은 이제는 그런 이용자가 얻고 이용자의 노력으로 얻는 아이템들이 자신의 그런 소유권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보면 가장 크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그 블록체인 아이템이 붙은 이제 그 게임들이 지금 유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시점에 어쨌든 이게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규제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사로서 다들 제도화된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회사 역시 기존의 전통 시장에 맞춰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형태로 규제가 좀 마련이 되면은 거기에 충분히 다 대응할 수 있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좀 더 빠른 사업이 더 안전한 사업이 좀 제도권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아이템 없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없이 출시가 되고 글로벌 버전이 따로 나오나요? 저 사실 한국을 대부분의 이제 뭐 마켓이나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올릴 때 그 블락 처리를 진행을 하고요. 한국에서 접근이 어려운 형태가 사실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네. 많은 한국 게임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출시하겠네요. 네, 지금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규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은 이 바이낸스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습니다. 모두가 그러실 텐데요. 바이낸스 분을 또 실제로 뵐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는 있으나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고팍스가 이제 아직 지금 인수되고 나서 아직 이제 바이낸스 그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진척 사항이 좀 있을까요? 지금 네 기존에 그 지분에 대한 인수는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사진을 변경을 했고 이 부분을 당국에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뭐 어떤 기간에 이제 수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안 그 당국에서 어떤 그 질문 사항들이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준비하느라 어떤 지체가 좀 저희 내부에서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 이사회의 그 멤버를 변경을 하고 새로이 지금 신고 수리를 넣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기사로 보니까 그 레온풍 대표님이 지금 고팍스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한국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최근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경영진 고팍스 경영진의 변화가 뭐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지금 한국인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님이 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아닙니다. 그럼 기사대로 고팍스 부대표 출신께서 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고 사실 뭐 이제 저희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제 당국 쪽에서의 그 어떤 피드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소통을 통해서 네,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짓궂은 질문을 자꾸 드려 죄송해요. 바이낸스 한국 지사는 그 고팍스와는 별개 조직으로 한국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같이 있습니까? 바이낸스의 한국 지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네, 일단 저는 소속 자체가 에이펙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국내에는 그 별도의 코리아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사업은 고팍스가 유일하게 어쨌든 입구 총괄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바이낸스가 거래소만은 아닙니다. 네, 바이낸스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다른 관계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이제 리서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랩스라는 팀도 있는데 사실 뭐 그 국내에서는 저희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의 니즈를 그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뭐 대학이라든지 이제 정부 부처들과 협업을 통해서 교육에 힘 쓰려고 하고 있고 또 그 투자나 인큐베이션도 되게 중요한 책임감 중에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쪽에서는 별도의 팀 세팅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 이제 소통을 하고 전반적인 산업을 조금 육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국에서는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안착하는 데 있어서 계속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소통의 창구가 사실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제 그 고팍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의 조금의 그 딜레이들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잘 지금 얘기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팍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고파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아직 이제 예치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가 이제 수리가 되고 정상적으로 끝나고 나면 지급을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저는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현재도 뭐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일단은 25%에 대한 그 자금은 이미 이제 그 고객들에게 페이아웃을 했고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국에서의 수리가 진행이 되면 배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수리가 만약에 혹시 안 되면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잘 그 대화를 하고 충분히 협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당국의 어떤 그 원하는 요청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능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바이낸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시장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으로만 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뭐 미래에 도달될 수 있는 유저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를 이미 한국은 몇 년 전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사실 트렌드에 엄청 민감한 트렌드 세터인 나라의 그 면모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베드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사실 당연히 모든 나라가 중요하겠지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탑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사실 이제 그동안 보면 이제 거래소로서는 당연히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근데 뭐 바이낸스 랩스라든지 이런 투자 조직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그동안 활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기여하고 있는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 보니까 크다 보니 이제 앞으로 뭐 한국 시장에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실 계획이 있나요? 네, 그 사실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랩스에서 이제 국내 쪽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했었던 포트폴리오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인천과 한 3가지 정도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인큐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정부 기관과도 중앙정부 기관과도 협업을 통해서 그런 양질의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의 의무인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리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답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닥사 관련해서 현재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데 이제 한국 시장은 그래도 주요 거래소들이 이제 닥사 위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닥사와의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논의를 뭐 내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든지 뭐 앞으로 어떻게 닥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뭐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일단 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 그 규제 조직이고 사실 그쪽에서 어떤 멤버들에 대해서의 그 가입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여할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는 충분히 참여하고 그들에게 그 글로벌 거래소들의 어떤 뭐 프랙티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닥사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규제 당국이 이 닥사라는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사실 그 부분에 조금 더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닥사와의 당연히 이제 소통도 하고 하지만 그것만큼 당국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여기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돼서 오늘 이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 더벨 블록체인 포럼 이렇게 또 짧은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좋은 행사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